약 4시간 넘게 한국말 하는 외국인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. 안녕하세요, 튼피디입니다. 요즘은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들 정말 많죠. 어서오세요, 반갑습니다, 뭐 이런 것만 해도 되게 잘했다고 말했던 시절이 있는데요. 참 옛날 일 같아요. 그래서 요즘 점점 커지는 목소리가 있죠. 왜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배우지 않느냐, 이런 소리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은 왜 한국어를 배우지 않을까? 또 길거리에서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분은 만나볼 수 있을까? 먼저 한국어를 못해도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? 이것부터 알아볼게요. 근데 비자별로 좀 달라요. 고용 허가제는 아마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고, 뭐 전문 인력 비자 같은 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고용을 해서 채용 계약서를 체결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. 저희가 알아본 결과 흔히 말하는 막노동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무조건 통과해야 되고요. 그 외에 기타 직업들은 필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필요가 없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를 실제로 배우려는 분은 많을까? 관련 기관에 물어봤어요. 지금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정규 과정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10주씩 비자 받고 와서 공부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수요는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.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한 3주, 4주짜리 단기로 오는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따로 조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한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단순 취미로 배우는 학생들도 많고요. 일단 한국어를 배우는 숫자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해요. 근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국어를 저보다 잘하는 분이 있어요. 이분은 이제 한국어를 전공하시는 분이거든요. 이분에게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, 또 한국어가 어렵진 않은지 뭐 이런 걸 한번 물어볼게요. 배우는 이유가 보통 뭐예요, 혹시? 재미로 배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 한류 드라마든지 아니면 케이팝이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재미를 많이 느끼고 관심이 많이 생기고. 그 한국어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좀 배우기가 어렵나요? 한국어는 어느 정도는 다 쉽다고 해요. 그 아, 친구들도 그래요? 그렇고, 네, 뭐 짧은 문장으로 얘기하거나 뭐 그럴 때 그렇게 복잡한 것들이 없는데, 뭐 고급이 되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영어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 한국어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? 어미, 조사 같은 것들이, 예를 들면 이가, 는 그런 것들이 한 문장 안에서 같이 들어오면 어디서 은는을 하고 어디서 이가를 붙여야 된다,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. 그것을 함부로 뭐 붙일 수도 없고. 초급, 중급은 굉장히 쉽다. 근데 고급으로 갈수록 조사나 이런 걸 더 많이 써야 되니까 되게 어렵다,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데는 굉장히 쉽다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이번에는 길거리에 나가봐서 한국어를 정말 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한번 찾아봤어요. 한국에 온 지 몇 년 되셨어요? 이미 4년 된 것 같아요. 한 3년 됐어요. 3년? 20년 됐습니다. 20년 넘었어요? 네. 혹시 몇 살이신지 여쭤봐도? 30대 초반입니다. 아, 30대 초. 어디가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? 아니요. 한국어를 아까 잘 한국어를 아버지가 전공을 하시고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되면서 저희 가족도 다 같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. 한국어를 공부한 이유가 어떤 건지 물어봐도 돼요? 언어학병이었어요. 그러니까 통역병. 네, 한국말을 공부하고 한국 공군이랑 일하고 한국 문화하고 그냥 한국 사랑하니까. 원래 제가 제 전공은 지정학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원래 엔터테인먼트나 한류에 대해 배우러 왔는데 공부하다가 한국어 배우는 게 진짜 좋아해요.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SNS를 통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. 한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 혹시 기억이 나세요? 기억이 납니다. 한국 학교로 들어가면서 이제 배우게 됐었는데,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갔었던 초등학교가 약간 외국인 학생들, 그리고 이제 한국 학생인데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들어온 친구들이 있잖아요. 그런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학교였고, 그 학생들에게 이제 한국어를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혹시 근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조금 어렵진 않으셨어요, 혹시? 어려웠어요. 어떤 점이 좀 어려웠어요? 특히 조사? 이가, 은는. 우리 스페인어에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거 너무 헷갈려요. 예를 들면 문법, 문법. 영어, 한국어랑
너무 달라서 약간 부산에 배워서 부산 친구들의 사투리가 조금 어려웠습니다. 그건 사투리가. 네. 한국에 온 이유,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이런 거는 뭐 다양했지만요. 그냥 만나봤을 때 한국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많이 느껴졌어요.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한 부분, 한국에 사는데 한국어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왜 그럴까 한번 물어봤어요. 한국에 오래 살면서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장기적으로 한국에 살 계획이신 분들은 거진 다 한국어를 언제부턴가 배우긴 시작해요. 근데 지금 방금 한 사람이 딱 떠오르긴 했어요.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만큼 한국에 오래 사셨는데 한국어를 아직도 잘 하지는 못하세요. 아 그래요? 근데 그거는 이제 집에 저도 그렇고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3명이나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- 도와주니까. 네,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. 사실 제 생각에는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. 그 한국인 친구나 한국인 남편 있으니까 안 배워요. 필요가 없으니까. 필요가 없어요. 네. 안 배우면 여기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. 응행하면 어렵고 그래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것도 그 리스펙트예요. 처음에 너무 어려워서 무서웠어요. 어떤 게 그래요? 발음하고 문법. 그러니까 한국을 무시해서 혹은 한국 문화가 싫어서 뭐 이런 거보다 주변에 한국어 할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게 가장 많았어요. 실제로 우리나라 이민 1세대들이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했거든요. 그분들이 코리아타운 안에서 한국어만 하면 살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의 틈론, 한국인들이 너무 친절해서 배울 필요가 없었다. 한국에 산다고 하면 한국말만 써주기.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더 좋다고 하잖아요. 여러분이 비틀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?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. 틈PD가 비틀어 드립니다.